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동시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암울한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요.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미중 전쟁과 그리고 제가 말하는 우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레이 달리오가 지금 베스트셀러를 하나 쓰고 있죠. 이 The Changing World Order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한 챕터 쓸 때마다 그거를 이분이 인터넷에 공짜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챕터가 나올 때마다 와 정말 재밌다 보고 다음 챕터는 언제 나올까 이러고 있습니다. 첫 챕터가 지금 한 6개월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6개월에 걸쳐가지고 지금 챕터 7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책은 500년 세계 정치와 경제를 분석을 하고 강대국의 흥만 상쇄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9월 25일에 챕터 7이 나왔고,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이런 책도 썼고 이런 책도 썼습니다. 다 좋은 책들입니다. 자, 그 챕터 7에 보면은 레이 달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유일한 룰이 없는 것이다. 나라 간에는 힘이 센 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했고요. 사실 뭐 그렇게 돼가는 거죠. 뭐 WTO도 있고 무슨 국제 재판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다 쓸데없습니다. 힘이 있는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조금 슬라이틀리하게 앞서 있으나 차이는 빨리 감소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레이 달리오는 아주 처음부터 핵폭탄 같은 발언을 합니다. 두 국가의 힘이 비슷하고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으면 끝장을 보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끝장이 나는 전쟁이라는 건 정말 죽고 죽여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가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비슷하게요. 쉣.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게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 이론에서 일단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면 이 둘은 협력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을 죽이는 전략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완전히 믿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전략이 더 득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얘랑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저를 죽여버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tit for tat.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툭 치면은 중국도 미국을 툭 치고 이놈이 나를 치네. 툭툭툭 해가지고 큰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쇠퇴하는 초강대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후퇴 비용이 너무 값비쌀 경우에는 그냥 전쟁은 불사를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빨리빨리 내린 결정 중에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큰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트레이드부터 리서브 스테이터스, 한마디로 강대국으로 만드는 8개 요소를 분석해 볼 경우 지금 미국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중국인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급속도로 따라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 무역이나 아니면은 여기 경쟁력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웃풋, GDP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근접해 온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레이 달리오가 매년 업데이트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전쟁이라는 게 그냥 무기를 가지고 핵폭탄을 던지고 이것만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역 전쟁입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재화의 수입을 막아버릴 경우에는 더 큰 분쟁, 나아가서 무력 분쟁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히토리를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를 이제 더 이상 수출 안 할 거를 이미 염두를 하기 때문에 미중 디커플링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국, 중국은 따로 놀고 기술도 따로 개발하고 필요한 재화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이런 디커플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1940년대 초반에 일본의 석유를 끊어버린 후에 일본은 이제 진주만에서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었죠. 자, 2번 기술전쟁. 기술전쟁은 레이 달리오는 무역전쟁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전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술전쟁을 이기는 국가가 아마 경제전쟁과 무력전쟁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현재는 미국이 기술적 면에서 앞서가고 있으나 기술적 리더십은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고 5G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직 AI는 미국이 앞섰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핵심 미래 기술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무력 전쟁의 가능성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지정학적 전쟁이라는 것도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제 꼭 건드리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자주권, sovereign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동중국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서해, 그리고 남중국해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력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이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곳은 이 자주권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국가, 제1,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 3순위가 중국 경제와 전략의 중요한 국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드 알리는 조만간 인근 국가, 한국도 포함해가지고 미국 편으로 갈래, 중국 편으로 갈래,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런 제길. 그래서 인근 국가들은 아래 질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경제만 보면 중국에 붙어야 되고, 군사력만 보면 미국에 붙어야 되는데, 그럼 미국이,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레이드 알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본전쟁. 레이드 알리는 No Money, No Power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절대 강자입니다. 저 기분 나쁘네. 저기 달러 끊어버려 하면은 그 나라는 X가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 부채가 급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달러 채권에서 이자가 거의 없으며, 그리고 지금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속 가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슬슬 도망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레이드 알리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하면은 금, 은, 주식, 부동산 또는 다른 화폐로 도망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다라고 본인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만 보면, 그러니까 경제 규모라든지 무역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그 다음 기축통화는 중국 위엔화가 되는 게 맞다라고 레이드 알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중국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 보면은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을 보면은 미국 달러가 51%고 유로화가 20%, 그리고 금이 12%, 일본 엔화가 6%, 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5%, 그리고 중국은 2%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과 중국 경제의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다라는 거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파이낸셜 센터 쪽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지금 따라잡고 있죠. 한 2010년부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무력 전쟁이 마지막인데요. 레이드 알리오는 이 무력 전쟁이 한번 터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생화학, 사이버 전쟁, 우주 전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중 군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밀 기술들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끔찍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레이드 알리오는 본인은 군대 전문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본인은 이제 이런 사람들과 많이 컨택을 가져가지고 많이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지금의 결론은 지금 당장 남중국해나 서해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서 전쟁을 하면은 미국이 이길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스케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직은 미국이 이긴다. 근데 소위 전문가들 중에서 5년, 10년 후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중국해와 서해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는 레이드 알리오가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북한 이거 불안하네요. 그죠?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제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레이드 알리오의 7장을 제가 2번 정도 읽었는데, 이 행간을 읽어보면은 레이드 알리오도 전쟁을 별로 바라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차라리 진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해지고 압도적으로 세지면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미국을 뚜렷이 말하진 않는데, 갑자기 중국이 추락하고 미국이 다시 촥 올라가가지고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정말 전쟁을 하거나 하려면은 이제 빨리 승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이 빨리 승부를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화가 어떤 나라가 강하고 약한지는 알려주겠지만, 약자가 복종하기 거부하면 전쟁이 발생하는 거고, 약자는 거기서 존나 깨진다라고 레이드 알리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능가해가지고 강자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 이 행간, 여기서 이 강자가
지금 미국이 될 시나리오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레이드 알리오는 지금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중국이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15년 후에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약했는데 그거를 잘 몰랐던 이런 아저씨들, 뭐 히틀러 아저씨, 히데키 아저씨, 무솔리니 아저씨, 이 나라 국가들은 폭삭 망했고 얘네들은 다 비참한 끝을 이제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레이드 알리오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레이드 알리오가 한 말을 더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미중 관계를 예의주시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공개하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예의주시. 어쨌든 우리는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드 알리오는 이런 식으로 미중 전쟁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들고 뉴질랜드 농장을 사는 게 좋은가? 그거는 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레이드 알리오도 지금 무역 전쟁이 초기 단계이다. 그리고 나머지 서너 개의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물론 조금씩은 하고 있죠. 기술 전쟁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계속 연구 포트폴리오나 올레더 이런 거를 추천을 하긴 하는데 이 주식 디커플링 이론은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점점 미국과 중국은 따로 놀게 된다라는 건데 따로 놀게 되면 이 두 주식 시장도 좀 따로 놀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게 선진국이 되었든 개도국이 되었든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워낙 커져가지고 분산 효과가 적었거든요. 그게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동시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지금 계속 채권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그러면은 위엔화 채권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금융시장이 지금 낙후됐기 때문에 일단 더 커질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위엔화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더 중요한 화폐가 되면은 위엔화가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중국 채권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실제로 이자를 지불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물론 거기도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 위엔화 채권을 그러면은 우리 투자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실물 자산의 경우에는 정말 해외,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아닌 곳에 금기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를 진작에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만에 하나 레이드 알리오의 시나리오가 오라가지고 진짜 중국 언저리에서 전쟁이 막 펑펑 터지고 그러면은 네, 한국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모든 돈을 빼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 돈은 빼가지고 내 몸만 도망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는 해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국가의 정부가 내 전 재산을 접근하게 내버려두는 건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네, 실제로 이제 위엔화가 한 90년대부터는 달러 대비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레귤레이션 임팩팅 에세츠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주요 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자산을 통제를 했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이 오면은 주식을 팔기도 어렵고 주식 시장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돈을 이제 딴 나라로 뺄 수도 없고 그리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강탈당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길. 그래서 특히 요 3번, 4번 요거를 유심히 보세요. 요약. 이거 아니네. 네, 이 요약을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네, 그거를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서, 강원국, 엉터리, 할 수도 있고, 저놈 하는 말이 일리가 있네. 끄떡끄떡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 영상도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구독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